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최서연 작가님이 지은 책 먹는 여자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광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법의학 연구소, 자동차 보험회사 등을 다녔다. 일상이 도전인 삶을 살며 환자를 간호하듯 보험을 간호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간호설계사 퍼스널 브랜드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행복을 퍼주는 여자가 있다.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는데 우연히 들어간 중고 서점에서 만난 책으로 인해 독서에 빠지게 됐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밥 생각부터 나듯이 이제 정신이 허해져 속마저 쓰릴 때 책밥을 찾아 나선다. 책도 음식하고 똑같아 마음속에 책 메뉴판이 있다. 돈날 당기는 시원한 냉면처럼 지적 목마름을 식혀주기에는 자기 개발서가 딱이듯 책 메뉴판에서 하나씩 골라 먹고 책 자판기에서 야금야금 하나씩 빼먹다가 어느새 책 한 권을 쓸 준비가 되어 버렸다. 책 먹는 여자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읽고 실제 자신의 생활에 적응하고 실천해보는 능동적 행위를 뜻한다. 음식도 먹기만 하고 변을 보지 못하면 얼굴도 누렇고 뜨고 밥맛도 없어진다. 책을 읽었으면 실천으로 배출해야 한다. 책을 읽지 말고 먹기를 바라며 책 먹는 여자를 세상에 내놓는다. 네, 그럼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사진 찍기를 배우러 일주일에 한 번 관악 도서관에 들른다. 입구에 들어서면 책은 밥이다라는 배너를 접하게 된다. 엉뚱하지만 어쩐지 맞는 말 같아 고개를 끄덕인다. 책은 왜 밥이지? 마음의 양식이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니까. 아이가 태어나 엄마 젖을 떼면 이유식을 먹는다. 아니, 먹인다. 자극적인 맛에 약한 아이를 위해 엄마는 좋은 재료를 구해 다지고 갈아 이유식을 만든다. 귀찮다고 씹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삼겹살을 구워주지는 않는다. 매운 김치는 물에 헹궈 먹이다. 아이가 자랄수록 양념 묻은 김치도 슬쩍 먹여본다. 젓가락질을 할 수 있을 때쯤은 가족 모두 같은 반찬으로 식사도 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양식을 채워가는 동안 정신을 위한 영양분은 놓치기에 십상이다. 책 읽기도 이유식처럼 시작하면 된다. 엄마와 같은 페이스 메이커가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서도 죽, 밥, 파스타, 김치찌개를 만들어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다. 유명한 맛집이라고 찾아가면 결과는 반반이다. 진짜 맛집이거나 과대 홍보에 속았거나 둘 중 하나다. 어쨌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먹어봐야 안다. 책도 미리 판단하지 말고 읽어봐야 알 일이다. 입맛이 다르듯 읽고 보고 느끼는 바도 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동남아, 한국 사람 모두 삼시세끼를 먹는다. 아침, 점심, 저녁이라 부르는 단어는 다르지만 끼니 때마다 소화기관에 음식물을 채워 넣는다. 배낭여행 중 민박에 머물 때는 아침에 든든한 한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샌드위치와 커피로 아침을 맞았다. 입맛이 없는 날은 캐리어 깊숙이 아껴놓은 라면 하나로 속을 달랬다. 나라마다 장소마다 먹는 음식은 다르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읽고 유명한 누군가가 추천한다는 베스트셀러를 꾸역꾸역 읽는 것은 밀라노 호텔에서 청국장을 먹는 격이다.
시작 단계에서는 즐거움이 최고다. 관심 분야의 잡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러다 보면 전문 서적도 슬쩍 보게 된다. 남들 눈높이가 아닌 나에게 필요한 수준부터 시작하면 된다. 낄낄대며 만화도 보고 손수건 준비해서 소설도 보자. 공자, 가라사대, 논어도 읽고 광선, 검을 휘날며 무협지도 읽자. 5년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느라 정신없이 살았다. 나이는 잊지도 않고 꼬박꼬박 먹었다. 성격은 날이 갈수록 억척스럽게 변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이 불탔고 목표 지향적이긴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떡 먹다 체한 것처럼 답답했다. 50대 중반의 남편을 하늘로 보낸 엄마는 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며 보란듯이 딸 5을 모두 대학교에 보냈다. 자신의 허리가 굽도록 온 팔이 다리미에 대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우리들을 뒷바라지했다. 궁금했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고 돈을 얼마나 쌓아놔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머릿속에 회오리가 일었다. 엄마의 등골을 빼먹으며 30년 넘게 살았다. 그저 그렇게 하루살이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추위를 피해 우연히 들어간 강남 중고서점에서 그를 만났다. 피곤에 지친 듯 쓰러져 있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구석에 숨어있는 그가 나를 끌어당겼다. 몇 년 전 라디오에서 홍보했던 기억도 나고 제목도 특이해서 알고 있던 책. 꿈꾸는 다락방이었다. 생생하게 꿈꾸라는 말을 그때 처음 접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2014년 꿈꾸는 다락방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이어갔다. 집중 독서를 한 지 4년이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읽기만 했다. 꿈꾸는 다락방의 첫 감동은 사라지고 그저 책만 주구장창 읽어버렸다. 먹기만 하고 배출을 못했다. 만성 변비와도 같았다. 안 먹을 수는 없으니 먹으면 속이 불편했다.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책 먹는 여자는 이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 책을 읽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물었다. 고민 끝에 책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추려봤다. 눈으로만 읽었다. 읽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 글자만 읽고서 독서라고 떠들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한 가지만라도 삶에 녹여내는 연습을 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독서 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기록이란 책을 읽게 된 배경, 내 마음을 울린 구절, 작가의 의도, 나만의 언어로 한 줄 요약하기, 서평 등을 남기는 것이다. 요즘 나는 책을 읽고 나면 유튜브에 독서 감상 비디오를 올린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블로그에 간단하게 서평도 올린다. 이렇게 하면 책 한 권을 읽고 독서 감상 영상을 찍고 블로그에 기록하며 재독하는 효과를 노리게 된다. 독서 습관이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소설책이든 만화든 일단 종이책을 손에 쥐고 읽는 재미를 찾아보자. 독서 근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택적 독서를 해도 늦지 않다. 금요일엔 분식이 먹고 싶고 비 오는 날엔 순댓국이 생각나듯 책도 마찬가지다.
시간 관리가 안 될 때는 서점으로 달려가 아침 30분 책을 씹어 먹었고, 경제생활의 무의식을 알고 싶어 백만장자 시크릿을 삼켰다. 모든 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다. 얼마 전 강연을 갔다가 컬러 베스 효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색을 입힌다는 의미로 한 가지 색깔에 집중하면 해당 색을 가진 사물들이 눈에 띄는 현상을 말한다. 일주일 전부터 빨간 구두가 사고 싶으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빨간 구두 신은 여자들만 눈에 보이는 거다. 책도 똑같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읽다 보면 책이 말을 건다. 예전에 나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했다. 책이 말을 건다고? 말 같지도 않았다.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이 책 먹는 여자라고 말해도 좋겠다. 그냥 읽는 거는 우리 많이 하지 않았는가? 5성급 호텔 뷔페에는 5만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 서로 자기를 먹어달라고 맛있게 치장하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린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없다. 5성급 호텔에 간 만큼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음식만 먹을 것이다. 셰프가 선생님, 오늘은 최고급 시금치, 햄, 달걀로 만든 김밥을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해도 나는 랍스터의 집게발을 망치롭게 먹을 테다. 볼거리, 읽을 거리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나한테 필요한 한 권을 선택할 힘을 길러보자. 서평을 쓰고 독서 감상 비디오를 찍는다. 독서 모임에서 한 권의 책으로 여러 사람과 토론을 한다. 책 한 권을 읽고 일이나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찾아내고 실천하려 한다. 우리나라 독서량에 대한 통계치는 암울하지만 장밋빛이다. 일단 내가 변했기 때문이다. 나라는 사람이 독서로 변했고 독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내가 변하면 주변도 변한다. 나는 받기만 원하던 사람이다.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지, 도와주지 않는지 속상해하며 외부에서 불평불만의 원인을 찾기 바빴다. 독서를 통해 중심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은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 한다. 삶이 독서로 풍부해지고 에너지가 넘쳐날수록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심장이 간질해진다. 가만히 있질 못한다. 남들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데 좋은 걸 어떡하느냐 말이다. 현재는 읽고 쓰는 공간 카페 매니저, 보험 설계자 독서 모임, 보하, 간호사 독서 모임, 케미, 일반인 독서 모임, 책 먹는 나비를 통해 나누는 삶을 실천 중이다. 책을 읽기만 하는 단계에서 리뷰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의식이 확장됨을 느낀다. 서평 쓰기의 기준은 없다. 한 권의 책을 읽어도 10명이 모두 다른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저 내 언어로 진실하게 표현하면 된다. 책을 읽고 서평을 써보자. 책을 읽고 삶에 하나라도 적용해 보자. 배출이 잘 돼야 안색도 좋아지고 피부 트러블도 안 생기고 입맛도 좋아진다. 하루 세끼 밥 먹듯 책을 읽는 건 당연하다. 책은 밥이다. 네, 그러면 차례를 보겠습니다. 시작 1편. 또 먹고 싶은 맛. 시식 2편. 쓰지만 몸에 좋은 맛. 시식 3편. 이건 꼭 먹어야 하는 맛. 시식 4편. 추억의 그 맛.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먹고 싶은 맛. 책 읽기. 너를 읽다. 독서란 자기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다.
쇼펜하우어. 독서는 책을 그 내용과 뜻을 헤아리거나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라고 한다. 취미가 뭐예요라는 대답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앵무새처럼 내뱉는다. 독서요. 이력서의 취미 칸에 10명 중 9명이 독서라고 적는다. 아예 이력서에 취미는 독서라고 프린트되면 편하겠다. 남 이야기하듯 말하지만 나도 그랬다. 회사를 옮겨 다닐 때 취미는 독서라 쓰고 읽지 않았다. 면접관 누구도 어떤 책을 읽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때 한 명이라도 물어봐 줬더라면 독서 인생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책을 읽지 않았던 건 아니다. 남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읽었다. 간호사 시절에는 직장인 친구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 반짝반짝 빛나는 등 일본 소설책을 즐겨 봤다. 마음으로 읽지 않고 눈으로 봤다. 책을 읽으면서 사색할 줄을 몰랐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작가가 글 좀 쓰네? 재미있네? 라는 말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책을 통해 작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책 한 권 읽은 여자가 됐다는 사실로 흡족했다. 책 사는데 돈을 쓰고 어쨌든 한 권을 읽었으니 문화인이 되었다고 착각했다. 책이 주는 가치를 안 지는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 책을 읽는 이유는 간단하다. 숨쉬기를 위해 책을 펼친다. 살기 위해 읽는다. 성장하기 위해 읽는다. 답을 찾기 위해 읽는다. 그야말로 본능 독서이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는 먹고 자는 거다. 덧붙여 독서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배움이 있다. 내 생각과 일치하는 작가의 문구에서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지는 저비용, 고효율이라 부를 정도로 최고의 도구라는 점이다. 독서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직장 동료와 말썽이라도 있는 날이면 일단 술 먹을 사람을 찾아 헤맸다. 트러블 메이커를 안주 삼아 잘근잘근 씹으며 술을 진탕 마셨다. 나에게 남는 건 구겨진 카드 영수증과 속쓰림, 두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 덩어리 뿐이었다.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직장 선배에게 상담 요청도 해봤다. 선배의 충고는 고마우나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 앞에서는 네, 라고만 대답했다. 뭐가 문제일까? 답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외부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아, 괜히 만나자고 했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잖아. 혼란스러웠다. 내 정신 상태가 건강하면 대화는 원활해진다. 한쪽이 기울면 대화가 아닌 충고, 지시가 되어 반감마저 일어난다. 독서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만나자고 조를 필요도 없다. 손만 뻗으면 된다.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으면 사도 되고 동네 도서관에서 편하게 빌려도 된다. 책과 만나는 순간 서로 말하지는 않지만 교감할 수 있다. 놓쳤던 부분들을 알게 되면 책을 잠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상을 한다. 또는 신생아를 안듯 가슴팍에 꼭 껴안고 몇 분이나 되새김질한다. 귀로 듣는 말은 흘려버리기 일수이다. 마음에 박힌 한마디를 붙잡고 씨름을 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